만약에 9월, 10월 거래량이 2달 연속해서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201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는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이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할 만한 의견,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11월 이후의 부동산 시장 흐름에 관하여 라는 것인데요. 11월 이후니까 12월도 해당이 되겠고 당연히 내년 상반기도 해당이 되겠죠. 사실 지금이 이 중단기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중단기라 그랬냐면 장기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거든요. 바로 우량자산의 우상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량자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아파트가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금리 쇼크, 아니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압박, 또 그리고 최근에 터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까지 단순히 외부에서의 이슈만 이렇게 가지고 와도 우리를 공포에 떨기에 충분하고,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떨구기에 충분히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을 포함한 우량자산을 이 중단기 포지션에 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과연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은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거는 10월 10일에 나온 기사인데 서울 아파트 매물이 30%가 뚝 떨어졌다면서 이 가을 전세 시장이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작년과 올해 초에 비해서 최근 매물이 많이 없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아니라 오히려 전세난을 걱정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10월 20일에 나온 기사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초, 송파, 광진구 모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인 만큼 이곳들에서 50%의 매물이 늘었다는 건 상당한 적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특별히 상반되는 내용만을 가져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부동산 뉴스는 이렇게 정반대의 내용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데이터만 보거나 현장을 잘 찾지 않는 일부 전문가들 역시 지금이 어떤 시장인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름부터가 임장이니까 지금도 매주 저희 회원분들과 그룹 임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느끼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더 생생하게 솔직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현장에서도 반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지역마다의 편차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이나 반포 같은 데 가시면 하락이나 횡보의 의견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야, 이미 반등을 시작한 지가 언젠데. 이런 반응들을 중개사분들이 많이 하시죠. 이게 서울만 아니라 분당이나 과천 같은 경기도 상급지를 가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노원구나 도봉구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특히 상계주공이나 창동주공 단지들은 하나의 급매가 사라지면 다른 급매가 튀어나온 시기고, 또 그게 급매가 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급매라는 것도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요. 이 경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1기 신도시인 분당은 분위기가 좋지만 같은 1기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삼본이나 중동은 거의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은 투자 수요가 아니라 거의 실소자분들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분당처럼 재건축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삼본이나 중동처럼 평균 대지 지분이 낮아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게 힘든 곳은 실소자분들도 굳이 지금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건 쉬운 겁니다. 노원구나 중동신도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 말이 약간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높은 시기에 아직 대외적으로도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최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의 시기로 접어드는 게 확실한데, 안 그래도 지금 없는 돈으로 집을 사야 되긴 한다면 굳이 노원구나 도봉구나 삼본이나 중동 이런 곳에 살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 지역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좋아하고 투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실수요자분들의 원픽이 되는 지역들은 아니라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현재 경기도라면 뭐 분당, 과천과 같은 전통의 강자를, 인천이라면 뭐 송도 아니면 새롭게 형성되는 검단신도시, 그리고 서울이라면 강남 3구, 마용, 성광 이렇게 정도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고요? 투자 가치는 위 지역들이 뭐 그렇다 쳐도 일단 가장 살기 좋은 지역들이니까요. 실수요자 분들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살기 좋은 지역에 가족들과 살아야 하는 수요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렇게 지역에 따라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는 애매한 인사이트가 아닙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많은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얼마 전 제가 전국 통계량 가지고 부동산 흐름 및 전망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비해서 제가 수도권만 다시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거래량에 주목해야 하는지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8월 거래량이 4,091건으로 서울은 과거 1,000건 밑으로 최악을 찍었던 때보다는 훨씬 낫다곤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회복세가 좀 느립니다. 사실 회복세가 느리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제는 다시 거래량이 꺾이는 걸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를 보시면 역시 10,000건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초에 회복했던 거래량 수준에서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거의 30,000건을 넘기도 했었거든요. 많이 팔릴 땐. 서울에 대해서 걱정했던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인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참 많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의 거래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인천의 공급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래라면 저가 거래가 많이 터져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역시 고금리와 규제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딱 서울, 경기, 인천의 이 수도권 거래량만 지금 살펴봤잖아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도 수도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권, 지방 다 좋아요. 공통점은 이겁니다. 분명 최악에서 회복은 했는데 꾸준히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아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촬영 중인 10월 말 기준으로는 8월까지만 거래량이 집계됐기 때문에 이렇게 8월을 보여드리지만 아마 이 뒤에 나올 9월, 10월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확실히 경계를 하셔야 되고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9월, 10월 거래량이 2달 연속해서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201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는 좀 더 보수적으로 관망하셔야 됩니다. 9월과 10월 거래량은 11월, 12월이 되면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혹시 저 5분 임장이 상승론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론자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요인들이 점점 갖춰지면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내릴 요인들이 점점 갖춰지면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라는 건 투자재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물론 아파트에 한정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무한정 가격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락폭을 보였던 지역과 단지들 위주로 작년 말과 올해 초부터 급반등을 보였던 거고 사실 올해 중순부터는 대내외 여건도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좀 더 호의적으로 바뀔 것으로 저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중동 전쟁이 터지고 금리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고금리가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 이 중론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야 이거 부동산 쉽지 않겠는데? 이거 낙관하기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부동산 거래량 주춤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춤 수준이 아니라 위축 수준으로 나아간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니 나는 원래부터 보수적인 성향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지금부터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멘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에는 거래량이나 금리 말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수요 공급 그리고 전세인데요. 현재 전세의 회복세가 제 생각만큼 빠른 건 아닙니다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 위축과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죠. 일단 오늘 영상은 향후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략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 언론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거래량이 회복됐다가 꺾였다,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제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인 건 맞는 것 같고요.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